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자동차 도시 울산임을 실감하게 하는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울산시와 현대자동차가 울산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포럼도 열렸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래 들어 자동차 도시 울산에 어느 때보다 자동차 관련 투자 소식이 활발합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연간 최대 25만 대 생산 체제의 전기자동차 신공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울산에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은 34년 만의 일입니다. 현대차는 또 지난 4월에는 울산시와 전기차 신공장 부진에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알루미늄 차체 부품 생산 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울산시와 현대자동차가 수소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울산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울산시와 현대차가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공급,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울산시의 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수소 트랙터나 또 지게차 같은 물류 부분의 친환경차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리고 수소를 생활 전반에 활용하는 청정 수소 에너지 선도도시 울산의 입지도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현대차는 수전해 등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비롯해 수소 공급과 유통 방식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수소 트랙터, 수소 지게차 등 새로운 모빌리티 실증과 보급 확대 등 수소산업 전주기 분야의 사업 추진에 협력합니다. 협약에 이어 현대차 울산기술교육원에서는 울산 자동차 산업 미래 대응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2030 울산 자동차 산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울산시를 중심으로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 자동차 산업 20여 관계 기관이 함께한 포럼에서는 울산 자동차 산업의 현안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의견 공유의 시간을 갖고 울산은 물론 국내 자동차 시장의 향후 변화를 예측하며 상호 협력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산업의 변화와 글로벌 대경쟁의 시대를 맞아 자동차 산업 메카 울산의 발빠른 선제적 대응 노력이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내일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수능시험 당일 10,000명이 넘는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등의 이동으로 평소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또 26개 수능시험장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는 수능시험장 운행 안내문을 부착하고 배차 시간 준수 등 정시성을 유지해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울산경찰청이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안전 대책에 나섭니다. 경찰은 14일 시험 당일 관내 26개 시험장에 문답지 이송과 경비, 교통관리에 경찰력 258명과 순찰차 62대, 사이카 8대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 당일 112 상황실에서는 수능 관련 불편과 소음 신고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시험이 끝난 후 야간 시간대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 등을 번화가 곳곳에 배치해 청소년 유해 환경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 해군의 최고위 관계자가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어제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 잠수함을 비롯한 건조시설과 생산 설비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HD 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관계자 등과 함께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과 양국 간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케이블TV 30주년을 맞아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가 어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토론회는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소멸 위기에서 주목받는 지역 미디어의 중요성과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특히 최용준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이 케이블 TV 방송산업과 지역 채널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지역 방송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 채널 규제 완화 등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울산시가 남구 삼산동 평창 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현대와 롯데백화점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울산시는 방인섭 시의원이 평창 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 따른 대체 주차시설과 주차 수요 분산의 대책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오는 2026년 6월까지 주차장 신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대와 롯데백화점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시간을 1시간 앞당겨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인근의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에 임시로 주정차를 허용해 70면 내외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K 금융그룹이 태화강 국가정원 황토길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번 재정비 사업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이 B&K 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울산 시민들을 위한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빽빽하게 펼쳐진 대나무 숲 아래 시민들이 맨발로 산책을 합니다. 평일 아침이지만 걷다 보면 느껴지는 상쾌한 기분에 매일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완전히 사도 잘 된 것 같고 이래가지고 매일 이렇게 1시간씩 아침에 9시부터 해가지고 10시까지 매일 그렇게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밤에 잠이 푹 잘 들어요. 지난해부터 개장하기 시작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 황토길. 최근 B&K 금융그룹이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를 위해 황토길을 새롭게 재정비했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기존 900m 길이의 황토길을 개선하고 길 안내판과 휴식용 대형 그늘막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황토길을 걷다 보면 새롭게 재정비된 이곳 황토볼장에서 지압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2009년 심리대학교 조성부터 울산의 자연정원 조성을 위해 사회공헌을 이어온 B&K 금융그룹이 이번에도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시민들이 어쩌면 생활 가까이에서 건강도 챙기고 또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저희가 좀 역점을 두고 B&K 금융그룹은 지역민과 소통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업도시를 넘어 이제 정원도시로 더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울산.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모두 광역시 단체장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에 대한 10월 직무수행평가에서 김두겸 시장은 긍정평가가 50.3%로 광역시장 가운데 1위, 전국에서는 전북, 경기, 전남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54.2%로 광역시 중 1위를, 전국에서는 전남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전국 3위에 머무르다 10월 평가에서 한 단계 올랐습니다. 울산 출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활발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제20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의회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의원들과 양국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유니스트의 인건비 지원 부족 문제와 정부 R&D 예산 구조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한 종합병원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 5년간 혼수 상태로 입원해 있는데도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해 5억 5천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병원 측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천미경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울산시가 받은 지방교부세가 광역시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행자위 강대길 의원은 차량 구입 시 부담하는 지역개발 채권 비용이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 안대룡 의원은 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정안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요구했으며 이성용 의원은 영재교육원의 공부 중심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최근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긴급하게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시장 상황 변화 등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어제 3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유상 증자와 관련해 긴급히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상황 변화와 소액 투자자들의 우려 등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려아연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4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습니다. 고려아연 1공장에서 어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울산 나물주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분쯤 고려아연 1공장 1변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과 고압 설비가 접촉하면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40대와 50대 남성 근로자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울산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3곳에 대한 통합구역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요. 이 중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를 두고 1km 거리의 학교를 배정받았다는 건데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이미 과밀 상태인 데다 3,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2월 40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난달 울산시 교육청이 이 아파트 입주 학생들에 대한 통합구역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근거리 통합 원칙에 따르면 이 아파트 거주 학생들은 도보 5분 거리의 신정초등학교에 배정돼야 하지만 교육청의 통합구역 조정으로 3배가량 더 멀리 떨어진 중앙초등학교에 다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신정초등학교까지의 도보거리는 300m가 채 되지 않지만 중앙초등학교까지의 도보거리는 1km에 달합니다. 교육청의 이러한 행정 예고에 입주 예정자들은 주민과의 사전 논의 없는 기습적인 학구 조정이라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통학로의 거리가 멀어져 학생들이 공사 현장 인근을 지나야 하고 남구청으로부터도 해당 아파트에서 중앙초까지의 통학로에 안전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던 겁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직접 걸어봤거든요. 큰 길로 걸었을 때는 한 30여 분 정도 걸리고 골목길로 갔을 때는 한 25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도보가 하나도 없는 안전 조치가 일단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 하지만 교육청은 신정초가 현재 과밀학급 상태인데다 증축이 어려워 통합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지가 이미 좀 협소한 상태고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이제 수평으로 증축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인근에 예상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힘들다는 이 판단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년 전부터 이 일대의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모두 3천여 세대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교육청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사업 승인 시기와 지금 저희가 입주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아셨을 텐데 그 사업 승인 시기에라도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교육청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4차례나 주민간담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 주민들은 교육청이 지난달 통합구역을 행정예고하기 전에 미리 동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위반이라며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울산지법이 동구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초등학교 통합구역 확정 결정 무효 소송과 관련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정해진 통합구역이 쉽게 변경되긴 쉽지 않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30일 통합구역 최종 확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통합구역안과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주군이 2024년산 공공비축 미국 건조벼 첫 매입에 나섰습니다. 어제 상북면 양등리 길천산단 주차장에서 열린 이번 첫 수매에서는 이순걸 울주군수가 직접 참석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포대벼 40kg 280포를 매입했습니다. 매입 기간은 어제부터 오는 22일까지로 매입 품종은 영진과 영호진미 등 2개 품종입니다. 울주군은 지난해보다 2만 4천여 포대 증가한 5만 6천여 포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달천 현대 아이파크에서 천곡천 도로개설 구간 내 설치될 쇠부리교와 지명 정비 계획에 따라 구군 지명위원회에서 보고된 황방산 등 자연과 인공지명 등 총 16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명은 30일간의 재심의 청구 기간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국가기본도에 등재됩니다. 울산 해양경찰서 소속 전현직 해양경찰관 4명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울산해경 전 간부 A씨에게 해임을, 다른 직원 3명에게 각각 정직과 감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데 이어 직원들 사이에 벌어진 절도 사건을 무마시킨 뒤 직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 3명도 징계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인 여직원은 A씨 등 2명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도 해당 여직원을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중구청은 중구 원도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중구 원도심 상일성회에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예술에서 만난 자연을 주제로 가을 들꽃 부케 만들기와 가정용 분재 꾸미기, 크리스마스 장식품 만들기 등 생활 원예 과정으로 꾸며집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 달 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모두 8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남구청이 국제교류도시인 중국 염성시와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합니다. 남구청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남구문화원과 함께 중국 염성시를 방문해 양도시 간 문화 경제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만남을 갖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